안녕하세요. 최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영로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실까요? 차 떠날 시각을 3시간이나 앞두고 서울역으로 나온 것이 오후 2시. 차는 5시에 부산으로 가는 급행이었다. 차표 사기에 드는 시간은 말고 단지 일렬에가 늘어서는 데에만 엉뚱한 시간을 여유 두고 서둘지 아니하면 좀처럼 앉아갈 좌석의 천신 같은 것은 생이도 못하는 것이 이즈음의 기차 여행이었다. 그런데다가 보니 사람이 부질없이 다심한 탓에 차 한 번 타는데도 남처럼 유유히 볼일 골고루 다 보고 돌아댕기느라고 시간 바싹 임박해서 허둥지둥 정거장으로 달려나가고 기저귀 울고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는 차를 아슬아슬하게 붙잡아 타고는 조금도 아슬아슬해함이 없이 동지 섣달에도 땀이나 뻑뻑 씻고 하는 신경 굵은 짓은 감히 부리지 못하는 담보가 돼서 가뜩이나 남보다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성미가 급한 사람들이라고 할까? 한가한 사람들이라고 할까? 두 줄로 100여 명씩이나가 벌써 늘어서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수효보다 보따리의 수요가 서너 갑절은 되고, 그리고 부피로도 인간의 부피보다 보따리의 부피가 갑절은 되는, 그래서 인간의 열이기보다는 보따리의 열에 더 가까운 그 괴상한 열에 하여커나 꼬리 참여를 하고 섰다. 내가 맨 꼬리인 것은 그러나 순간이요, 꼬리는 연해 연방 뒤로 뒤로 뻗어나간다. 편성이요, 무단한 결벽이면은 갈 곳 없되, 도대체 나는 거리에서나 정거장이며 찻간에서나 모르는 남에게 담뱃불을 청하기를 즐겨 아니하는 성질이다. 몹시 즐기는 담배였지만 성량이 떨어졌으면 못 피우고 말았지, 생면부지에 남더러 굽실하면서 불 좀 하고 그 침 묻은 담배 토막을 받아다가 불을 붙이고 싶은 생각은 아예 나지가 않는 것이다. 내가 남에게 담뱃불을 청하여 붙이기를 유쾌히 여기지 아니함과 일반으로, 모르는 남이 나에게 담뱃불을 청하는 것도 나는 유쾌히 여기지를 않는다. 더욱이 새파랗게 젊은 계집이나 17, 8, 9세의 전내나는 어린아이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담배를 들이밀면서 불 좀 붙입시다 하고 대드는 데는 차마 뇌꼴스러워서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빈이 모이는 처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아니함으로써 그런 불쾌한 기회를 자초하지 말도록 나는 유의를 한다. 그런 명심이 오늘은 어떡하다가 잠깐 해망을 부렸던지 무심코 한 대를 피워 물고 막 두 모금도 미쳐 빨기 전인데, 마, 불 좀 붙입시다 하는 여자 목소리의 영남 사투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린다. 배절문 계집이다. 하지만 남루한 옷 주제꼴이랑 표정가짐이랑 논단이 계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부부인 듯 한 짐 크게 해 짊어지고 같이 섰는 일본 병정 복장짜리의 촌퉁이로 보아 역시 그러하였다. 한참이나 쳐다보다가 담배를 코앞에다 내밀어 주었다. 받아가려고 손이 온다. 그대로 대고 붙이라는 뜻으로 내민 담배를 내어줬더니 알아채고 고개를 숙여 신문지에 침을 흥건히 묻혀서 만 것을 가져다 대고 쭉쭉 빤다. 그러니 나의 낯색이랑 태도가 좀 오만해 보였을까마는 계집은 아무 그런 것을 느껴하는 내색이 없이 태연무심한 얼굴이면서 담배를 붙이고 나서는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서고 한다. 어느 결에 왔는지 김군이 옆에서 보고 있었던 모양. 남 담뱃불 좀 대주기가 그렇게도 쓴 약 먹는 것 같더람 하면서 그 커다란 얼굴로 희죽이 웃는다. 젊은 계집이나 어린아이 놈이 맞담배질 하자고 대드는 것 발칙해 못 보겠더라고 김군이랑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어, 어디가? 광주. 자넨?
고향. 일이꺼정 동행인가? 자네 같은 뇌놈하고의 동행 그다지 반갑지도 않으이. 우리 그룹에서는 김군을 굼두고 배포유하고 하돼서 병자 호종 혹은 왕서방 혹은 뇌놈으로 별명해서 불렀다. 이번에는 웬 영감이 골통대를 가지고 와서 한동안을 힘들여 불을 붙여간다. 김군은 구경답다고 껄껄 웃더니 자네도 인젠 살도 좀 찌고 수도 좀 하고 싶거들랑 그 결벽, 그 편성, 교정을 좀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떼놈처럼 무신경해가지고 살이 뒤룩뒤룩 쪄설랑은 보기 싫은 세상 한 500년 살란 말인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머지않고 자유가 눈앞에 알찐거리는데 보기 싫은 세상이요? 이 말은 김군도 물론 반의적으로 하는 말이었다. 대관절 차표나 사놓고서 시방 이 늑장인가? 지금버튼 가서 사야지. 이제야 겨우? 그럼 자네처럼 한 사흘 전부터 호둑호둑 튀고 댕길까? 지 아무리 왕소방이라도 차표 사긴 글렀네. 덕분에 성가신 동행 면하게 되니까 내가 다행일세. 차표 보담도 점심 어떻게 했는가? 먹었어. 난 여태 점심 전인데 가서 차례도 허세나. 여긴 어떡하고? 요 졸장부야. 핀잔을 먹고 팔목을 잡아 끌려 정거장 앞에 다방으로 갔다. 1시간 넘게 붙잡혀 있다가 3시 반이나 돼서 열로 돌아오니 섰던 곳에 앞뒤에 사람이 두말 아니하고 비켜준다. 인젠 가서 차표 좀 마련해 볼까? 그러면서 김군은 어슬렁어슬렁 가더니 5분이 못 돼서 차표와 급행권을 어여시 쥐고 온다. 단단히 무관한 양반이 차표 파는 데 계신 모양이네. 그러면서도 내가 차표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댕기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단 말이야. 무관은 말고 애비자식 사이라도 요샌 철도경찰이란 따끔 나으리가 지키고 있어서 어림도 없다네. 그럼 그 차표는? 차표 야미 모르는가? 급행권 껴서 100원이면은 벌지 않아? 자네 차표하고 급행권하고 사는데 며칠 걸렸어? 꼬박 이틀 걸렸지. 애는 애대로 쓰고 이틀이겠다. 그 이틀 동안 시간 손해하고 나 이거 제값보단 한 80원 더 내고 산 심인데 그래 이틀 동안 시간 손해가 돈이나 80원 손해에다 될 거요? 그런 줄 몰랐는데 자네답지도 않게 타산 속은 발그이 그려. 일을 순리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여. 야미로 차표 사는 게 순리야? 경제 교란인가 그럼? 하여튼 야미 차표 사고 말지 자네처럼 호두둑거리면서 이틀 전부터 초조에 납뛰고 댕기는 건 추앙할 수 없는 일이여. 고향에서 집안에 환자가 있어 위독하다는 전보를 친 것이 나흘 전. 그 전보를 받은 것이 이틀 전. 떠날 예정은 오늘로 해놓고 그날부터 서둘러 차표와 급행권을 도둑하기에 오늘 아침까지 꼬박이 이틀. 그러느라고 살이 내리는 초조를 느꼈음은 물론이었다. 김군의 구박이 아니더라도 대륙 사람 본으로 만사를 그 만만디 메이파스로 처리하는 것이 초조하고 근심하고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나은 줄을 모르는 바야 아니면서도 사람이 안다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한다는 것과는 스스로 다른 것이었다. 나와 김군이 섰는 열 옆에서 부자 아니면 형제인 듯 싶은 양복신사와 10대쌀박이 중학생이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였다. 거스름돈을 안 줘요. 어째서? 거스름돈 왜 안 주냐고 하니까 차표를 도로 끌어들여 갈 것처럼 하면서 잔돈으로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러면 야미로 차표 산 셈 치지 뭐. 그래도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 돈이 국가 수입으로 될 테니까 막 건국에 성금 바친 요량만 되면 그만 아니겠나? 그걸 저 사람이 먹지 웬 걸 남는다고 다 그대로 철도국에다 내놓을까요? 막 그렇지 않겠지. 저희가 먹을 용으로
위정 거스름돈을 내주지 않는다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도 다 수군거리더라고요, 뭐. 아무튼 사람들이 질이 전부담 되려 떨어졌어. 걱정이야. 그 두 사람은 천천히 열 꼬리를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의 가는 뒤를 무연히 바라보았다. 김군도 바라보고 있었다. 저 어린 학생이 그런 불의를 끝끝내 불의로 여기는 강경한 것이 좀 지탱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일상생활에서 여러 방면에 늘 그것을 보면 뭐 필경 나중에는 정의감이 마비가 되겠구만. 뭐 그 양복 신사가 있으니깐 염려할 건 없어. 아니 그만큼이라도 어진 부영을 둔 가정이 그리 쉬운가? 가정이 나쁘면 망나니가 될 것이고. 난 저런 어린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불쌍해. 해, 독립이 되고 전도가 양양하고 그런 판에 그 무슨 정승맞은 소리여? 저희들한테야 무슨 나라 망한 책임이 있나? 저희들 조부대의 불찰로 억울하게 망국의 슬픈 자손 노릇을 한 거지. 또 망한 나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민족까지 팔아먹은 책임으로 말을 해도 뭐 저희들 바로 전대 그러니까 지금의 부형들한테 있지. 뭐 저희들이야 부형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복종하는 대로 허릴 없이 따라서 한 것뿐 아니야. 그 소위 망한 나라를 가지고 그 다음 또 민족까지 팔아먹은 부형들 가운데 뭐 자네도 역적놈의 한 몫을 했겠다. 했지. 강연 몇 번이나 갔었는가? 뭐 몇 번을 따질 필요는 없겠지. 뭐 세 번 해먹었다고 목 자를 거를 한 번 해먹었다고 목 안 자를 건 아니니까. 그럼 자네 목도 자네 몸뚱이에 붙었을 날이 많지 못하이 그려? 요행 그랬으면 고맙겠는데 그렇지가 못할 모양이니까 슬프이. 어째서? 죄가 경하다고 용서를 받을까 봐서? 어림없다. 아니 죄가 경하돼서가 아니라 존재가 하도 미미하니깐 죄인 값에도 쳐주지 않는단 말일세. 뭐 인간이 성명 없는 인간이라고 진 죄까지 가벼워지란 법도 있는가? 그러게 말이야. 그럼 자살을 하는 건 어떤가? 한 방도는 방도겠지. 하여간 철두철미 귀족 짐이여.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는 인간이여. 아까 그 말 계속인데 이 망국의 책임도 없고 민족을 팔아먹은 책임도 없고 그런 어린 사람들이 망국 자손, 매국 자제의 굴욕, 비애 그런 것만 지질이 부담을 해오다가 명색이 해방이라고 되고 나서는 이번에는 망국 인종의 추하고 천한 행슴머리를 해서 흔건히 퍼지고 있는 그 해독 이걸 또 입어야 된다니 이 불쌍한 건 어린 사람들 아니야? 마당 터지는데 솔뿌리 걱정하지 말고 자네도 어서 속죄나 할 도리를 해요. 아, 남들은 8.15 때에 8월 15일 오전 11시 59분까지도 흡혈귀 미영을 접으셔라. 조선의 자제들아, 부형과 농민들아, 어서 빨리 이 성전을 승리하도록 지원병에 학병에 증병에 다투어 나가거라. 총우의 협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정용을 기쁘게 나가거라. 그리함으로써 조국 일본의 영광이 그대들의 머리에 빛날지니라. 국어를 상용해라. 생활 전부를 내 집번으로 해라. 그리함으로써 한시 앞이 내선 일체를 체현해라. 곤란을 참어라. 불평을 토하지 마라. 승리는 눈앞에 박도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연단해서 외치고 붓이 닳도록 써내고 하지 않았는가? 8월 15일 오전 11시 59분까지 말이여. 그러다가 오정이 땅 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조선은 해방이 되었다. 이 소리가 들리니까는 이번에는 그 입 그 붓을 그대로 가지고 동포여 외적은 물러갔다. 동근 동절을 꾸며대고 내선 일체를 강제하면서 우리의 자질을 끌어다가 불의한 침략 전쟁에 희생시키고 우리의 쌀을 뺏어다가 저희만 배불리면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던 포학 외적은 연합군의 정의의 칼날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우리는 우리의 독자한 문화와 전통 아래 4천년 빛나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살아온
배달 민족이다. 외적이 영감이 이를 말살할 수가 있을까 보냐. 자, 건국이다. 친일파를 없애라. 민족 반역자를 버리라. 이렇게 드립다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붓이 닳도록 쓰고 하질 않았는가? 그렇게 날쌔게 땅제주를 넘는 바람에 제마다 피 끓는 애국지사로 건국의 역군으로 환신을 해가지고는 과거의 죄상은 어물어물 씻겨 넘어가질 않았는가? 죄가 씻기고만 만 게 아니라 장차에 뭐라 뭐 벼슬이라도 제각기 한 자리씩 꿈들을 꾸고 있질 않는가? 자네도 말이여 이목구비가 저만치나 번듯한 위인이 어째 남이 부리는 재주는 한바탕 부려보질 못하고서 밤낮 참 이제 말이여 내 말 듣고서 지금부터라도 늦진 아니하니까 허다못해 북이라도 한 개 사서 구세군 맨치로 둥둥 치고 댕기면서 한바탕 해보소. 뭐 그렇게 해서 정말 죄가 씻겨질 테라면 좋겠네만서도 물론 죄가 당장에 씻겨질 일이야 물론 없겠지. 하지만 그렇게 나서서 납뛰느라면 뭐 다소간 건국에 조력한 공로는 생길 것이 아닌가. 그 공로하고 전날에 진 죄의 흙을 맞비겨 때린단 말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이퀄 제로 아는가? 문제는 소위 군소급의 죄인들인데 뭐 원체 괴수들이야 덩치가 크막하고 색채가 유난하니까 자네 말짝으로 그런 재주를 부려보자고 백성의 면전에 나설 생심을 못하고서 죽은 듯이 꿇어 엎드렸거나 뒷줄로 대고 실금실금 이면 공작을 하고 댕기는 모양이니까 문제 바뀌고 문제는 군소급인데 그래 자네 같은 둔한 신경이 보기에도 서방님네들이 그 요란을 떨어대는 것이 정말 건국의 진정한 정열처럼 보이던가? 자네 그 다음 하려는 말을 내가 지레하지. 그건 건국의 열정이 아니라 제각기 지가 나서서 하는 구명운동이니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말이요. 동기는 가사 그렇게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 자신의 구명운동이라는 불순하고 앙뚱스러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그래도 직접 간접으로 많고 적고 간에 건국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 즉 객관적인 가치만은 일면 부인도 무시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내가 보기엔 공로보다는 오히려 해독이 은근히 클 것 같은데 어째서? 남편이 없는 새 장성한 딸 자식이 보는 데서 실컷 못된 짓을 하고 댕기던 계집이 있다고 하세. 그래 그 계집이 남편이 돌아오니까는 그 딸 자식 앞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서 정절을 말하고 주장하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걸세. 그 딸 자식이 애미를 신용을 하며 정절을 배우기보다는 부정을 하고도 숨기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겠나. 금세 미국, 영국을 악당으로 몰고 황국 신민이 되라고 소리 지르고 써대고 하던 그 입, 또 그 붓으로다가 방금 또 외놈이 죽일 놈이요. 조선 사람은 애국심을 분발해야 된다고 소리 지르고 써대고 하는 걸 백성들이나 특히 어린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나? 대관절 아까 하던 말하고 지금 하는 말하고 어느 게 정말인가? 미친놈이야 미친놈. 뻔뻔스러워서 그래. 아니야. 사람이란 이렇게 변절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걸 시방 우리한테 배워주는 거지. 이럴 게 아니겠느냐고. 흐, 무섭게 괴벽스러운 천착이로구먼. 아, 이 사람아, 지금 차 타고 가다가 전복이나 충돌돼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태연히 이렇게 차 탈 준비를 하고 섰는가? 미상불, 뭐 요새 그 건방지기만 하고 책임관념이라곤 털끝만치도 없는 조선 도련님들이 이 차를 운전하거니 하면 뭐 속으로 뜻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그런 말이여, 이런 건 어떤가? 소리 안 나는 건국운동이랄까, 간접 애국운동이랄까. 그 사람이 좀 얼락노그락해서 성냥이 비싸고 귀한 때니까 남이 담뱃불을 청하거들랑 성냥 한 개피라도 절약시키는 걸로 다 건국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제발 그 얼굴 잔뜩 찌푸리지 말고선 선뜻 예쏘 하고 대주고. 어디야? 자네 같은 소심한한테는 꼭 알맞는 애국운동일걸. 요새 난 절절히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죄랄지 과오를 범했을 때 이 고진옥이 일정한 형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작죄의 경위를 밝히고 죄에 상당한 징계를 받고 뭐 그래야만 떳떳하고 속도 후련한 법이지. 그걸 불문을 당하고서 남의 뒷손가락질만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불쾌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그런 거야. 마치 몸에서 고약한 채취가 나는 사람이 늘 마음에 남의 앞에만 나가면 남들이 돌려 세워놓고 얼굴을 찡그리고 코를 쥐고 하려니 해서 우울해하고 비관하고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야. 인민재판 아니어고서도 썩 효과적인 징벌이 아닌가? 그러나 내 자네에게 우정의 표시로다가 그 고약한 제출하는 걸 말살시킬 방도를 훈수해 줌세. 향수를 흠씬 뿌려요. 향수란 다른 것이 아니여. 야미장수도 좋고 몰이행위도 무방하니까 어쨌든 돈을 산더미만큼 벌어가지고 정당이란 정당은 뭐 깡그리 물 쓰듯이 자금을 대요. 또 신문 잡지도 매수를 하고 사회단체에도 드립다 기부금을 내고 그런다 치면 그 고약하던 채취가 단박 그대로 불란서의 고급 향수처럼 향기로운 채취로 변하는 동시에 들 코를 벌심거리면서 머리를 싸고 자네 주위로 모여들 걸세. 아, 향기로운 그대의 채취여 하고 찬미를 할 테니까. 백성들도 이즈음이야. 백성들은 무슨 소리를 하건 어디로 가고 있건 간에 위지왈 지도자란 귀먹고 눈멀고 한 신선들만 이 거꾸로 선 피라미드 위에 가서 하나 가득히 올라앉았지 않았나. 그리곤 거기서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위태한 시소 게임을 하면서 백성 없는 정부도 조직하고 나라 없는 건국도 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길래 그 양반들만 단골 삼으면 그만일까 해서 하는 말이여. 열 앞에서 벼랑간 동요가 일면서 뒤로 열이 밀려 나온다. 개찰할 시간이 가까워서 여권들이 나와 정리를 하는 것이었다. 언제 보아도 그러는 것처럼 정통의 열 옆에는 을에 두 줄 석 줄씩 방퉁이 열이 덧붙어 있다. 그 방퉁이들과 또 편안히 걸상에가 앉았던 패들이 정리 바람에 모두들 정통의 열 속에 끼어들고 덕분에 나와 김구는 개찰구로부터 지금까지보다 3배나 되는 거리의 뒤로 밀려나가야 했다. 이러고서야 3시간이나 미리 나와서 다리 피가 내리도록 서서 기다린 보람이 무엇람? 이 말에 김군이 돌려다보고 씩 웃으면서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름하고 맘먹는 데질 않는가. 대관절 이 땅 백성들은 언제쯤 사람이 될까? 이 남이 욕하고 떠다밀고 하면서 정리를 시키고 하기 전에 제풀에 열 같은 것도 좀 얌전히 잘 서고 질서를 좀 지킬 줄 알아야 될 텐데 말이야. 아따 이 사람 해방의 날이 얕고 건국이 미처 아니 돼서 모든 것이 혼동해서 자연 그런 거 아닌가. 사람으로 치면 어린애거든. 국민학교 신입생. 국민학교 신입생을 간 모집을 해놓는다 치면 마치 이 모양 아닌가? 그러니깐 백성이 아직 어리고 철이 안 나서 그렇거니만 해두게. 아니 어리고 철이 안 나서 그렇다기보다 나이가 너무 많아 늙어 빠져서 노망 기운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조선민족의 나이가 자그만치 4279살 아닌가? 뭐 사람이 늙으면 노망이 나서 망령을 부리듯이 민족도 너무 늙으면 노망이 나고 망령을 부리고 하는 모양이야. 마침내 개찰이 돼서 다름질을 쳐 겨우 착한에다 몸을 올리기까지는 했다. 그러나 좌석은 이미 없었다. 대개 한 걸상에 셋씩이 앉았고 둘이 앉은 자리도 드물었다. 가까스로 둘씩만 앉은 한 복수를 찾아내었다. 같이 좀 앉아갑시다. 김군이 그러는 것을 먼저 사람이 저기 사람 있어요.
지금 와요. 한다. 그 어름어름 하는 것이 벌써 알속이다. 오면 비워드릴게요. 자네도 거기 앉게나. 그러면서 김군은 걸상을 비집고 앉고 나도 마주 앉고 하였다. 그리고 대전까지 가도록 아무도 그 자리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대전까지 가도록 있어요, 와요 한 그 사람은 얼굴이 따가워야 했다. 우리 앞으로 한 줄에 300명씩밖에 서지 않았었지. 김군더러 물으니까 고개를 저으면서 300명은 무슨 300명? 가령 300명을 잡는다면 두 줄이면 600명. 이 객차를 몇 칸이나 달았지? 뭐 12억 칸 달았겠지. 그럼 우리가 차에 오르기까지는 한 칸에 50명 평균밖에는 타고 있지 않았어야 될 게 아니야. 나의 이 말에 김군편 걸상의 차창 옆으로 앉은 잠바 입은 20살가량의 젊은 사람이 난 셋째로 섰다 나왔는데요. 그때 벌써 차 칸마다 절반도 더 타고 있던데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럼 둔갑하는 요술꾼인가? 하여커나 앉아가게 됐으니까 천행이지. 뭐 그래 분개하지 말게.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뇌물이라는 것하고 정실허구가 득세하는 법 아닌가. 김군의 말이었다. 그럼 자네가 말하던 게으름하고 부지런하고가 맘먹는 게 아니라 교활하고 부지런하고가 맘먹는 셈일세 그려? 아따 건국되면 다 제대로 들어서요. 이제 참 우리나라 정부가 되나요? 내 바로 옆에 시골 사람이 묻는다. 한 60쯤 돼 보이는 동저고리바람에 철진한 방한모의 늙은 농민이었다. 김군이 되고 말고요. 쉽게 곧 되나요? 그거는 저 러시아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한테 물어봐야 알 거요. 안직도 멀었지요. 영감님은 무엇하러 그렇게 우리 정부가 되기를 기다리나요? 우리 정부가 생겨야 두루 다 좋은 일이 많답디다. 영감님, 네? 조선의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돼야 할 터지요. 어째서요? 그이가 제일 낫다고들 그럽디다. 어떤 놈이 그따위 소리를 해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대드는 건 김군 걸상의 차창 옆으로 앉았는 아까 그 잠바 청년이었다. 그는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계속해서 막 괜히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됐다가나 조선은 또 망하고 말아요. 그래도 그이가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랍디다. 막 거짓말이에요. 헤, 나야 시골 구석에서 땅이나 파먹고 사는 사람이 뭘 알겠소. 남들이 그러니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소리 하는 놈들이 그게 모두 나라를 망쳐놓을 놈들이에요. 헤, 내야 산이 며칠을 살며 뭐 나라 있을 적에도 나라 덕 본 것 없이 살았고 나라가 없을 적에도 나라 그리운 줄을 모르고 살았고 미소하면서 듣고만 있다가 김군이 묻는다. 이 다음에 대통령을 뽑을 때 영감더러 대통령 내고픈 사람 이름을 써내라고 하면 누굴 쓰실까요? 글쎄요. 뭐 아무튼 누구 하나를 쓰긴 써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럼 이승만 박사 쓰지요. 그러면 여보 젊은 친구 댁은 누굴 투표하겠소? 막 여운형 선생님이요. 여운영 씨 어째서? 아, 여운형 선생님하고 이승만이하고 같아요. 이 친구 내게다 그렇게 볼먹은 소리를 할 건 없고 댁이 여운영 씨를 투표하는 건 그만한 이유랄지 신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오. 민주주의니까요. 조선소 이름난 지도자가 여운영 씨만 민주주의인가? 막 민주주의라고 막 다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건가요? 인격이 있어야죠. 옳은 얘기지.
또 공로도 있어야 되고요. 그럼 그러면 박헌영 씨는? 더 좋지요. 그렇지만은 그렇지만 뭐 좀 일러요. 뭐가 공산주의가 조선에는 어째서 장차는 몰라도요. 공산당 당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우리나라가 그대로 공산주의가 된다는 법은 없지 않소?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당장 되고 말겠죠.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들 합디다. 내 옆에 영감이 한마디 거드는 것을 잠바 청년이 또 벌컥 성을 내며 어째서 안 좋아요? 노동자 농민이 부르주아나 지주한테 착취를 아니 당하고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분배하고 계급 차별도 없고 평등이고 한 건데 어째서 나빠요? 영감은 잠바 청년의 외국말 같은 말을 알아들을 바가 없는 것이라 뻔히 쳐다보기만 한다. 그러는 것을 김군이 저 영감님, 네, 농사를 몇 마직이나 지시는가요? 논이나 한 10마지기 하고 밭이라야 5말지기 하고 식구는요? 우리 내외 큰아들네 내외에 손주가 둘, 둘째 아들 내외 딸, 그럼 모두 해서 9인가? 그 9식구가 논이나 열마지기 하고 밭이나 단마지기 하고 지어가지고 심이 다요? 어림도 없지요. 10마지기에서 도합 30섬 난 걸 가지고 도지 10섬을 치렀지요. 그것도 작년 버틈이니까 도지가 10섬이지. 전에는 16섬, 17섬 그랬더라우. 반년 양식도 못 되는 걸. 9식구에서 농사일할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큰아들, 큰손자, 작은아들 다 장정들이지. 또 며느리들이랑 딸년이랑 나도 거들어주고. 그럼 손이 모자라서 농사를 못 짓는 건 아니겠네요. 땅이 없으니까 못 짓지. 그야 일러 뭘 하우. 도지를 안 무는 논으로 한 20마지기만 지면은 질 수도 있고 그걸로 다 1년 계량을 하고 나머진 팔아서 옷감도 끊고 신발도 사고 담배도 사 자시고 간혹 술잔도 좀 사 자시고 이런 서울 출입도 하고 해가면서 하여간 1년 가게를 써나갈 수가 있겠군요. 그렇지요. 논 좋은 걸로다가 20마지기를 치면은 60섬은 날 테니깐 절반 30섬은 양식을 하고 30섬을 팔면은 아무리 백물이 비싼 이때라도 그럭저럭 살겠죠. 영감님네 식구가 꼭 지어낼 만치 논을 주고 그 중에서 영감님네 식구가 1년 먹을 거를 까고 나머지를 나라에 바친다 치면은 나라에선 영감님네가 1년 입을 옷감, 신발, 빨래비누, 석유 뭐 그밖에 필요한 걸 골고루 마련을 해주거든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랍디다. 나라에서 무슨 땅이 있어서 우리를 논을 도지도 안 받고 주고 그럽니까? 지주가 가진 논을 몰수해서요. 남의 걸 뺏어서? 네, 그래서야 쓰우. 남이 가진 걸 강제로 뺏어 준다면 그런 공평치 못할 때가 어디 있어? 근데 그게 공평하자는 노릇이라고 해요. 에이, 나는 그런 땅 싫어. 뭐 영감님더러 손수 뺏으란 건 아니니까는 그럴 염려는 마세요. 글쎄 원. 흐뭇하긴 한 모양이지요. 아닌 것이 아니라 영감은 싫단 소리는 겸사의 말인 것이 그의 흐물흐물 웃는 얼굴에 선연히 드러난다. 이윽고 영감은 그 공산주의 하면 우리 조선이 이번엔 일본 대신에 저기 러시아 속국이 된다고들 그럽디다. 잘못 공산주의를 하면 그럴는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영감님, 러시아 속국이야 되거나 말거나 도지 아니면은 농사를 지어서 1년 배 안 고프게 먹고 살고 옷감이야 신발이야 모두 그립지 않게 타서 쓰고 그러고
순사나 면장 구장하거나 상하 귀천 아니 가리고 평등으로 지내고 좀 좋아요. 에이, 그래도 나라가 있어야지. 살기가 차라리 좀 옹색하더라도. 아니 아까 나라야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고. 나라 있을 적에도 나라 덕본 일이 없고 나라가 없을 적에도 나라 그리운 줄 모르고 살았느니라고 아니하셨습니까? 그야 말이 그렇지. 어디. 지금 조선서 공산주의를 하려다가는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없이 영감을 건너 차창 옆으로 앉아서 듣기만 하고 있던 40살가량의 시골 시인사가 비로소 말을 거들었다. 공산주의 하지도 못하고 나라만 망쳐놓기가 십상이죠. 그것보다는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어째서 그런데요? 잠바 청년이 잠자코 있을 리가 없어 따들고 나서던 것이다. 젊은 분이 아마 좌익인 모양인데, 노형 38도 이북 가본 일 있어? 가보나 마나죠 뭐. 공업기계 말끔히 뜯어가고 공출로 식량 뺏어가고 불한당도 공산당원이면 그만이고 부녀들 겁탈하고 태극기 대신에 적기 내세우고 그러는 거 다 알구나 지금이로우. 당신은 가보셨어요? 꼭 보아야만 허우? 듣고는 모릅니까? 못 가보고서 남이 하는 말만 듣고요. 그가 모두 때마예요. 때마거니 하고서 잔뜩들 장대고 있다가 나중 가서 꼴 볼만 하겠다. 미국이 구세주거니 하고 있다가 잔뜩들 장대고 있다가 나중 가서 꼴 볼만 하겠는데요. 김구는 웃음을 참다 못해 외면을 하고 한참이나 소리 없이 웃더니 나더러 영어로 Just reduced drawing 한다. 축소도, 축소한 지도라는 뜻이다. 미상불 그 억담의 우김질로 상대편을 엎어 누르려는 것까지도 갈데없는 한 폭의 축도였다. 김군, 방금 난 이런 공상을 하나를 해보다가 혼자 속으로 웃었는데, 뭔데? 저 이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게 어느 시간 후에 가서 소비에트 이란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물론 약소 민족 국가 이란인 것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래 약소 민족 국가 소비에트 이란이 척 모스크바에 있는 이란 공사를 시켜서 스탈린 수상더러 소비에트 러시아를 소비에트 이란의 한 연방으로 편입을 시키겠으니 생각이 어떠시오? 하는 교섭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스탈린 영감의 얼굴이 어떨까? 울상을 짓겠지. 나는 김군과 어우러져 한참이나 웃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이번엔 이란이 아니라 불란서나 영국쯤이 소비에트 불란서 혹은 소비에트 영국이 돼가지고 적 모스크바에 있는 이 불란서면 불란서 공사, 영국이면 영국 공사를 시켜서 크레물린으로다가 스탈린 수상을 찾아가서 소비에트 러시아를 우리 소비에트 불란서 혹은 소비에트 영국의 한 연방으로 편입을 시키겠으니까 생각이 어떠시오 한다면은 원자폭탄을 자네네만 발명할 줄 아는가? 우리도 있어. 그러겠지. 글쎄 그보다는 여보 불란서 혹은 영국 동지 우리 두 나라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한 개 한 개의 연방이 되기로 합시다. 이럴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조선이 내일 바로 소비에트 조선이 되어버리느냐, 내일은 고구려, 그리고 나서 모레 소비에트 고구려가 되느냐에 달렸겠지. 차는 사람을 태운 것이 아니라 짐차에 물건을 대듯이 재가지고 그래도 넘치는 것은 지붕에다 올려 앉혀가지고 시근거리면서 달리다가 어느덧 천안에 당도하였다. 그동안 다른 역에서도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천안은 쌀이 흔한 관계인지 차가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자 굉장한 아우성과 함께 차창으로 쌀 보퉁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찻가 나는 물론이요 승강대까지도
짐과 사람이 꽉꽉 들이차서 내리는 사람도 오르는 쌀 보퉁이와 사람도 차창으로 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바로 다음 복수에서 바깥과 싸움이 난다. 좀 열어주세요. 꽉 차서 들어올 데가 없소이다. 그래도 좀 열어주시오. 여기 있는 사람도 지금 폭에서 갑니다. 여보 혼자만 갈 테요? 여기만 해도 수백 명이 탔는데 혼자요? 옌병해라 이 자식아. 저런 줄이 뗄 냉길 자식이. 이리 나와 이 자식아. 이리 들어와 이 자식아. 열어 들어갈 테니. 너 좋으라고 열어줘? 오랄져라 이 자식아. 땀을 내라 이 자식아. 이러고들 다툰다. 그러나 이건 선량한 편이다. 여기저기서 유리창이 깨어진다. 안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유리창을 깨뜨리고서 쌀 보퉁이를 들이밀고 기어오르고 한다. 우리 복수의 창이 거절하다 못해 열리면서 쌀 보퉁이가 커다란 것이 들어오고 이어서 양복자리 젊은이가 끙끙 기어들어온다. 고맙습니다. 그는 창을 열어준 잠바의 좌익 청년더러 치아를 하면서 땀을 씻는다. 원 이렇고서야 사람이 견딜 수가 있어야지. 신객이 혼잣말로 그러는 것을 미국식 민주주의 신사가 어디서 오셨소?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서 여기까지? 그럼 어떡합니까? 부산에선 시방 대도 한 마리에 800원이 가는데 월급이나 1,200원 받는 사람이 그 쌀 사 먹고 살아요? 한 달 쌀값만 해도 4,000원인데요. 천안서는 얼마 합디까? 200원씩에 두 말 샀어요. 부산선 지금도 쌀이 일본으로 나가나요? 부산뿐인가요? 난 누가 피스톨을 한 자로 줬으면 직업도 내던지고 쌀 밀수출하는 놈들만 따라다니면서 깡그리 쏴 죽이고 싶어요. 군정이 밝히지 아니하나요? 뭐 밝히니 일일이 손이 미칩니까? 큰일이야. 그게 모두 소수의 몰입의 놈들의 짓으로 민족이 전체가 곤란을 당하고 건국에 방해가 되고 하니까. 속 모르는 말씀 마세요. 몰입배가 한몫 어디서 쌀을 사가지고 부산이면 부산으로 여수면 여수로 가서 일본에다 팔아먹고 하나요? 한 말 두 말 최고 한 가마니까지 해서 짊어지고 일본 가까운 항구를 매일같이 수천 명씩 몰려가는 게 누구들인데요? 야미꾼들일 테죠. 아니요, 농민들이에요. 각지에서 농민들이 등으로 져다 파는 쌀을 밀수꾼들이 가만히 앉아서 사서 긁어 모아가지고 일본으로 내는 거예요. 농민들이야 시세가 좋으니까 내막은 모르고서. 이 양반이? 이 양반도 아마 서울서 정치하는 양반인가 보구만. 당신네들은 입만 벌리면 농민은 순진하고 불쌍하고 애국적이고 이렇다고 떠들지만 그래가지고는 정치 못합니다. 어, 말씀이 너무 과격하구만. 번연이 이 쌀을 가지고 가서 팔면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가는 줄 알면서도 그건 다 상관없거든요. 자기 동네에서 한 말에 150원 받을 걸 부산 가서 600원이나 7, 800원 받으면 같은 동족이야 굶어 죽거나 말거나 나라야 10번 곤쳐 망하거나 다 아랑곳이 없어요. 지들 배부르고 지들 낭탁 두둑하면 그만이에요. 한 번은 글쎄 어떻게나 괘씸하고 분한지 부산에선데요. 700원 한다는 말을 듣고서 꼭 700원을 구해가지고 갔더니 800원이라는 거예요. 뭐 당장에 저녁거리는 없고 그래 700원어치만 팔라고 하니까 절로 가지고 가면 한 말을 다 넘기는데 누가 그걸 두 번에 논합하느냐고 그래 안 주더군요. 당신도 우리 투표를 얻으려거든 그 희따운 민주주의 소리 집어치고 쌀을 주세요 쌀을. 시방 조선에서 제일 선량하고도 불쌍한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네 월급쟁이들이에요. 대체 이게 할 짓입니까?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무거운 걸 가지고 차창으로 오르내리고 이게 모두 누구 죄인가요? 그러나 마나 남의 일터에서 월급에 매사하는 놈이 한 달에도 두세 번씩 이 행보를 해야 하니까 당신네들 같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당신네들은 장차 대신의 자리도 천실할 욕심에 정당 싸움도 깨가 쏟아지고 머리통이 터져도 고소한가 봅디다만서도
그 사품에 죽어나가는 건 우리예요. 8.15 이전에 일본한테는 좌익이고 우익이고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다들 합치해서 대항을 하고 했다면서 왜 시방은 안 하는 거예요? 장차 완전히 독립되고 나서 노동자하고 자본가하고 대가리가 깨지고 다리 뼈다구가 부러지고 하도록 싸움을 할 값이라도 대외적으로는 노동자나 자본가나 이해가 일치하니까 아쉬운 대로 우선 합치를 시켜야 옳지 떼어놓는 게 옳아요? 어떤 입으로들 민족을 사랑합네, 자주 독립을 합시다, 국민이여 각성을 해라 이런 소리가 나오냐고요. 나 같으면 입이 꽝우리 구멍 같아도 할 말이 없겠더만요. 우린 이제 당신네들은 하나도 신용도 안 하고 존경도 안 해요. 영영들 그 모양이려거든 다들 죽어버리슈. 하도 그의 음성이며 표정에 핍절하면은 압도가 되는 듯이 우익 신사는 물론이요, 깃을 달고 나서서 한마디나 책을 잡음직도 한 잠바의 좌익 청년도 오히려 심각한 얼굴이면서 잠잠히 듣기만 한다. 호남선으로 갈아타는 대전에서 내리니까 밤이 10시나 되었다. 3월 열일에요. 내일이 춘분이라는데 그 춘분 추위를 하는지 하늘은 음산이 흐리고 빗방울이 빠지면서 바람결이 몹시 찼다. 역의 대합실은 낮과 아침부터 서울과 부산과 호남선이 실어다 붙인 승객으로 콩나물동이를 이루었다. 보퉁이를 깔고 앉아 혹은 가만히 폭을 자리 삼아 앉았는 사람, 자는 사람, 그 중에도 절창은 투전판이 벌어져 있는 것이었다. 저런 걸 보면 조선 사람도 제법 대륙적인 풍모가 있단 말이요. 정거장 대합실에서 지리한 차 시간을 투전을 뽑으면서 밤을 드새고 말이요. 김군의 감상이었다. 호남선은 새벽 5시 반에 있었다. 나는 말할 것도 없지만 김군도 한 번의 경험이 있노라면서 그의 굵은 신경으로도 일찍이 일제시대의 유치장 잠자리를 방불케 하는 대전 거리의 여관에만은 생이도 아니하였다. 이튿날 새벽 5시 비는 옷을 적시고도 과할 만큼 내렸다. 밤새껏 떨며 기다리던 이리행의 호남 열차를 꾸며다가 플랫폼에 대놓기는 했지만 객차 3칸에 곳간차 10개가 사람 열리듯 하였다. 그러고도 태반은 타지를 못하였다. 내남없이 곳간차 꼭대기나마 타지 못한 사람들은 내리는 구준비처럼 우울한 얼굴들이었다. 조금 있다가 기관차가 무슨 생각으론지 혼자 달려가더니 난데없이 좋은 객차를 한목 5칸이나 달아가지고 온다. 처진 승객들은 희색이 얼굴에 넘치면서 다투어 그리로 돌진을 한다. 그러나 허망한 지고 찻간에는 미국 병정이 칸마다 3, 4인 혹은 4, 5인씩 한가로이 타고 있었다. 열려있기로서니 거기를 침노할 용감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도시에 승강대 문들이 굳게 잠겨서 간불생심이었다. 차 옆댕이에 미군 전용차 5글자는 누구의 서투른 분필 글씨였다. 사람들은 그래도 행여나 하는 생각에 이리 닫고 저리 닫고 앞뒤로 끼웃거리면서 그 옆을 분주히 맴돌이하기를 맞이 않는다. 아마 구경을 하염직하여서리라. 미국 병정 하나가 닫힌 승강대 문을 열고 서서 고요히 완상을 하고 있다. 그러자 촌 반늙은이 하나가 그 앞으로 징검거리고 가더니 손으로 자기를 가리키고 다시 찻간을 가리키고 하면서 근천스러운 미소와 굽실거리기를 거듭한다. 그에 대하여 미국 병정의 대답은 털 숭얼숭얼한 손가락을 들어서 차 꼭대기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김군과 나는 무심코 발길을 멈추고 서서 문득 아니 볼 것을 본 것처럼 회오에 얼른 얼굴을 돌렸다. 옛날 상해 공동족의 공원문 앞에다가 진아인과 개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쓴 편말을 세운 것하고 산 거가 어떨꾸? 김군의 중얼거리는 말이고 나는 나대로 중얼거렸다. 마마 손님은 떡시루나 쪄놓고 배송을 한다지만 이 프렌드나 저 북쪽 따와라시 치들은 어떻게 하면 쉽사리 배송을 시키누?
차를 저렇게들 타지를 못해서 등살을 댈 것이 아니라 한때 인도 사람들 뻔으로 기관차 앞으로다가 찻길에 가서 늘비하니 들어 누웠어요. 한파가 기관차 앞에 가서 누웠다 치면 다른 한파는 차에 가서 올라앉곤 할 텐데. 사회 진화의 노선이 적실히 유물 변증법적인 방향인 바에는 협조가 헤게모니의 영원한 상실을 의미하는 건 아닐 텐데 이 독일의 나치즘이 영원한 승리가 아닌 것처럼 말이요. 이 결국 문제는 협조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조금 덜 받아야 되고 소장료를 조금 더 물어야 하고 그런 문제로 귀착하는 것이니까 사세가 차차 더 절박해 가니 돈 몇천 원이나 벼 몇 섬씩을 아끼다간 민족 천년의 대계를 그르칠 염려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텐데 새로운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할 긍지와 도량으로다 말이여. 사람이 없나 봐. 한정당 한정당의 두령 제목은 있어도 민족의 두령 제목은 아직 없는 모양이야. 낙심 말게 이 김주사 어른이 계시질 않은가? 비는 오고 다음 차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차를 우리는 음산한 정거장에서 민망히 기다려야 하였다. 최만식 작가의 단편 소설 영노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최만식 작가의 다른 좋은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보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물론 최만식 작가 이외에도 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작가별로 모아두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못하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